사자가 혀로 사람 손을 몇 번만 핥는다면 살가죽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그만큼 거친 혀를 갖고 있습니다. 꺼끌꺼끌한 혀는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자 혀는요, 꺼끌꺼끌한 사포, 샌드페이퍼처럼 거칠게 작은 가지 같은 뮤레가 돋아서요,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 먹을 때 도움이 되는데요. 털에 붙은 먼지를 혀로 빗으로 빗듯이 털어냅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호랑이 혀는요, 길이도 긴 데다 사자처럼 뒤쪽을 향한 날카로운 짧은 가시처럼 딱딱하게 돋아나 있어서요, 먹이를 잡았다 하면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고요, 먹이를 뼈에서 발라내고 씹어 삼킬 때 도움이 됩니다. 맹수는 이빨만큼이나 혀까지 거침없이 살벌한 거죠. 사람은 부드러운 혀를 가졌습니다. 사람에게는 혀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이 가진 영향력은 크다는 얘긴데요. 혀는 숨 쉴 때나 핥을 때, 그리고 맛볼 때, 삼킬 때, 그리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새치 혀로 세상의 권세도 장악할 수 있다는 걸 배워왔는데요. 한 치는 3.3cm를 말하니까 세 치는 9.9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cm도 안 되는 짧은 혀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사람 혀 길이는 평균이 3인치인데요. 즉 7.6cm입니다. 이 3인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형체 없는 음파는 공중을 맴돌기 때문에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인 거죠. 상대방의 에너지를 뺏어버리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힘찬 응원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새치혀는 나에게는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도구인데요, 남에게 에너지를 넣어주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는 강한 힘도 있는 거죠. 혀가 일부라도 잘리면 음식을 삼키기 아주 어렵게 됩니다. 동물들은 아주 다양한 혀를 갖고 있는데요. 색깔은 물론이고 기능이 아주 다양합니다. 기능이 다르니까 모양이나 길이도 제각각인데요. 새들 보면요, 새들도 다양한 혀를 갖고 있습니다. 펭귄 혀는요, 사냥할 때 큰 역할을 합니다. 펭귄 혀에는 사람 털이나 발톱 성분 같은 케라틴 단백질이 빛처럼 돋아나 있어서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미끄러운 물고기나 크리를 덥석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펭귄은 혀에 뮤레가 없어서요, 맛을 못 느낍니다. 또 부리로 나무 껍질을 몇 번이면 뚫을 수 있는 딱따구리를 보면요, 딱따구리 혀는 10cm까지 잡아 뺄 수 있어서요, 나무까지 갈라진 틈새에 있는 곤충을 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부리가 긴 데다가 혀까지 긴 거죠. 새 중에서 긴 혀가 꼭 필요한 새에는 벌새가 있습니다. 벌새는 작은 곤충을 먹기도 하지만요, 홈이 파진 길다랗고 가느다란 혀로요, 꽃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꽃꿀을 모세간력으로, 모세간 힘으로 빨아 올려서 섭취합니다. 혀 끝은 두 개의 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꽃꿀에 다가가면 혀 끝에 있는 두 개의 간이 갈라지면서 꽃꿀을 빨아들입니다. 벌새의 혀는 꽃꿀을 흡입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진화된 거죠. 또 길다란 혀가 필요한 동물에는 이빨이 없는 개미핥기가 있는데요, 혀 길이는 무려 60cm나 됩니다. 끈끈하고 길다랗고 두툼한 혀로 개미나 흰개미집을 쫙 훑어내면서 이들을 붙여서 먹는 거죠. 또 길다란 혀로 먹이를 사냥하는 동물을 보면요, 길다란 혀로 먹이를 사냥하는 도룡뇽 중에는요, 혀를 빠르고 힘차게 뻗어서 먹잇감에 일격을 가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몸 크기로 따져보면 펀치하는 힘이 캥거루가 킥복싱 할 때의 일격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세서요, 이 도룡뇽 밤 셀러맨더 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힘센 근육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혀로 먹이를 세게 치면서 먹는 도룡뇽이 있긴 하지만요, 도롱뇽이나 개구리 혀 끝은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어서요, 순식간에 혀를 뻗어서 개미나 흰개미나 풍뎅이, 그리고 애벌레 등을 혀 끝에 붙여서 잡아먹습니다. 길다란 혀로 따지면 기린의 혀는 육상 포유동물 중에서 특별히 길어서요,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쭉 뽑으면 길이가 40에서 50cm는 됩니다. 길이는 키도 큰데다가 길다란 혀의 근육은 두툼하고 힘도 좋습니다. 먹이를 잡는 힘이 아주 세서요, 높이 있는 나뭇잎을 혀로 감싸서 뜯어서 입속에 넣습니다. 큰 몸집에 비해서 입은 작고
작지요. 네, 이 입은 작지만 대신에 입 밖으로 길게 나오는 혀 덕분에 먹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거친 환경에 사는 낙타를 보면요, 혀까지 아주 단단한데요. 낙타는 특히 선인장을 좋아해서 잘 먹어대는데요. 선인장에는 즙이 많은 대신에 가시가 많죠. 그래서 선인장을 먹을 때마다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혓바닥과 입안이 해를 입지 않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낙타의 혀는 독특한데요. 혀의 미래에서 보면 일부가 손톱 같은 케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거친 먹이에도 해를 입지 않도록 적응했습니다. 낙타 입을 보면요, 진한 핑크색 주머니가 입 한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가 있는데요. 진한 핑크색이라서 마치 낙타의 혀처럼 보입니다. 이건 혀가 아닌데요. 수컷 낙타는 흥분하면 입에서 거품을 만들면서 입천장이 부풀어집니다. 이때 향기 나는 침이 거품처럼 많이 나올수록 암컷에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입천장에는요, 코 안과 입안을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연한 뒷부분을 물렁 입천장, 그러니까 영국의 소프트 팰럿이라고 합니다. 이 물렁 입천장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입 바깥쪽으로 떨어져 드러나게 됩니다. 수컷 낙타가 짝짓기 시절에 암컷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거죠. 낙타의 입은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데요. 입술로 먹이를 잡을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낙타 입은요, 마치 사람이 손가락으로 먹이를 잡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어느 정도 기술이 있냐면요, 아주 작은 나뭇잎도 입술로 살살 다룰 수 있습니다. 위턱에 앞니가 없는 대신에 두툼한 살집이 있는 패드가 아래턱의 앞니와 합쳐져서 거친 먹이를 뜯어냅니다. 또 낙타는 독특하게 송곳니가 있는데요.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 중에서 낙타만 송곳니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초식동물이지만 거친 환경의 대비책인 거죠. 위아래 양옆에 각각 한 개씩 송곳니가 4개 있습니다. 수컷 송곳니가 암컷 것보다 좀 더 크고요. 나무나 거친 먹이를 뜯어 씹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종종 사람 손이나 팔을 물기도 하는데요. 송곳니가 살갗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머리나 목을 물게 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수컷끼리는 짝짓기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상당히 큰 송곳니로 재빨리 대결하는데요.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마른 환경에 살아남게 된 낙타는 즙이 많은 선인장을 좋아하게 되면서요, 가시에도 찔리지 않는 단단한 혀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